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출장 중에서 기자들과 같이 동행을 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꽤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이낙연 총선 등판 기정사실화하나.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에 혹시 나가는 것 아니냐. 왜냐면요. 국무총리의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리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합당한 일 할 것이다. 직접 출마든 지원이든 역할을 피력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권에서는요. 가용자원 총동원. 여기서 말한 자원이란 사람을 얘기하겠죠.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맞대결 등이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답니다. 방금 황교안 대표 얘기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그렇게 들리는군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신문 기사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나갔군요. 여기 보시면 이 총리 내년 총선서 역할 옆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선 레이스 시동 권합니다. 총선을 넘어 대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해외 순방 인터뷰에서 총리직 사퇴 시사. 굉장히 좀 강하게 썼습니다. 내용을요.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을. 여당 공동선대위원장 아니면 종로 출마 등 거론. 총리실 현실화된 연말 정도야 뭐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개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총리가 그만두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거는요. 일단 김상일 평론가 여권 쪽에 계시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예. 좀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이낙연 총리께서 그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구나. 지금 이 발언 가도에 예. 들어가고 싶구나.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드러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많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고 예. 젊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진영상의 어떤 색깔을 보면 이낙연 총리께 총선의 진두지휘를 맡길 것 같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 당신께서 총선 진두지휘를 하면 좋지만 예. 안 되더라도 험지에 가서라도 이게 역할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지금 이렇게 받아온 스포트라이트의 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좀 해보고자 하는. 험지라고 말하면 아까 종로는 험지입니까 아닙니까? 종로가 호남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 험지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가. 네,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으로는 그렇게까지 험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웬만한 곳이다. 예. 근데 그거보다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면 또 나름대로 역할이 좀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교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다. 예. 그 생각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국무총리 자체도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과연 그 생각뿐이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고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어떤 아까 초조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초조감 때문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여권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런 얘기를 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대권 주자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 총리는 분명히 내년 총선에 자신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물론 지역구 출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비례대표도 있겠지만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실제로 뛰어들어서 어떤 끌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래야 그다음 대권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충분히 나오는 것이고 예견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한 기사 중에요. 종로 얘기를 나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경쟁자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 대권 주자 중에서 여권은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총리가 아직 후보 아닙니다. 총리 가장 지지율이 높고요. 황교안 뭐 대표가 당연한 이야기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로서는 당연히 뭐 어떤 대권을 생각을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총리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대권을 나오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총선을 통해서 정당에 그러니까 여당에 들어가기 나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의 걸림돌은 제가 보기에 이낙연 총리를 대체할 다른 총리가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다른 총리가 잠깐 이규환 변호사 제가 드는 질문은 그 이낙연 총리 얘기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개인이 생각보다는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총선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상징적인 종로에 나와서 어떤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례대표 나와서 전국을 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 뭐 세상이 많이 바뀌고 달라졌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 1번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 1, 2등을 다투고 있는 두 인물이 총선에 출마한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요.